다음은 조선시대의 명재상인 황희에 관한 일화이다. 에피소드 1. K소 사건의 시작. 황희는 벼슬을 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암행어사로 임명되었다. 조선시대의 암행어사는 임금의 명을 받아 지방의 수령을 감찰하는 관리였다. 황희가 함경도 지방을 돌아보던 어느 날이었다. 황희는 우선 그 고을 수령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평판을 알아보고 싶었다. 길을 가다 보니 저 멀리 밭에서 소 2마리로 쟁기질을 하는 늙은 농부가 보였다. 다짜고짜 수령에 대해 묻기보다는 우선 자연스럽게 말을 붙이려고 일하던 농부를 불렀다. 어르신, 그 2마리 소 중에 어떤 소가 일을 더 잘합니까? 황희의 물음에 농부는 갑자기 밭을 갈던 일을 멈추었다. 소를 세운 농부는 밭을 가로지르더니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는 벼랑간 황희의 옷소매를 끌더니 정자나무 뒤로 데려가는 것이었다. 농부는 황희의 귀에 대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누런 소는 일도 잘하고 고분고분 말도 잘 듣는데 검정소는 힘은 좋으나 꾀가 많아 다루기가 매우 힘이 듭니다. 나이든 농부의 너무나 조심스런 행동에 순간 당황한 황희가 농부에게 다시 물었다. 아니 어르신, 그게 무슨 대단한 비밀이나 된다고 거기서 말씀하시면 될 것을 여기까지 오셔서 그것도 귀에 대고 말씀하십니까? 그러자 늙은 농부의 대답은 이러했다. 아무리 말 못하는 짐승일지라도 자기를 미워하거나 좋아하는 것은 다 안답니다. 내가 거기서 이야기했더라면 좋다고 한 놈은 괜찮겠지만 싫다고 한 놈은 얼마나 서운해 하겠습니까? 저놈들이 어찌 사람의 말을 알아들으랴 싶지만 나를 위해 힘껏 일하는데 그놈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황희는 농부의 말에 한 방 얻어맞은 느낌이었다. 황희는 겸연쩍은 표정으로 아, 그렇군요 하고 말았다. 그리고 정작 그 고을의 수령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평판은 묻지도 못했다. 농부에게 인사를 건네고 다시 길을 가는 황희의 얼굴에는 알 수 없는 미소가 피어올랐다. 늙은 농부의 사려 깊은 행동에 감명을 받은 황희는 그날 이후로 남의 장단점을 말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 에피소드 2. 누가 틀렸을까? 하루는 황희가 방에서 부인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갑자기 마당 쪽에서 누군가 말싸움을 하는 소리가 들렸다. 집안의 어린 여종 둘이 다투는 소리였다. 당황한 황희의 부인이 방문을 열고는 소리쳤다. 대감이 계시는데 왜 이리 소란스러우냐? 놀란 여종들은 황급히 머리를 조아리며 몸둘 바를 몰라 했다. 상황을 지켜보던 황희가 두 여종을 불렀다. 둘 다 이리 들어오너라. 어린 여종들은 대감에게 혼이 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몹시 겁먹은 표정으로 방으로 들어와 납작 엎드렸다. 대감마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저희가 순간 감정이 격하여 대감마님께서 계신 줄도 모르고 목소리를 높여 싸웁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할지 말지는 자초지종을 들어보고 결정하겠다. 그래, 평소에 그렇게 친하게 지내는 너희들이 도대체 무슨 일로 싸운 게냐? 황희의 물음에 두 사람은 잠시 머뭇거렸다. 마침내 곱단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종이 입을 열었다. 사실은 잔치 음식 준비 문제로 잠시 다투었습니다. 이번 잔치는 중전마마께서도 참석하시는 중한 행사이온데 격식을 갖추자면 모든 재료를 신중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매일 장터에 나가 최상급 재료로 하나씩 구입하고 있었습니다. 헌데 언년이는 시간이 없다며 제가 준비하는 방식이 너무 굼뜨다며 타박하는 것이었습니다. 곱단이의 말을 듣고 나서 잠시 생각한 황희가 말했다. 그래, 내 말이 옳다. 모든 일에는 격식이 중요한 법이지. 허면 언년이도 할 말이 있더냐? 황희가 언년이에게 물었다. 대감마님, 잔칫날까지는 불과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중전마마께서 오시는 큰 행사이온데 자칫 여유를 부리다가 음식 준비에 차질이 생길까 두렵습니다. 최고의 재료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빠짐없이 제 시간에 준비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최상품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언년이의 말을 조용히 듣고 난 황희는 또한 잠시 생각에 잠기는가 싶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듣고 보니 내 말도 맞구나. 그 순간 언년이의 얼굴에 잠깐이지만 안도의 표정이 지나갔다. 그때였다. 지금까지 옆에서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던 황희의 부인이 입을 열었다. 아니 대감, 두 사람이 싸웠는데 네 말이 옳다, 또한 네 말도 옳다 하시면 도대체 누구의 말이 옳은 것입니까?
대감께서 옳고 그름을 가려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인의 말을 들은 황희는 공영에 처한 표정을 짓더니 이윽고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부인의 말씀을 듣고 보니 그 또한 옳은 말이요. 허허. 네? 대감도 참. 황희의 사람 좋은 웃음에 부인도 그만 따라서 웃고 말았다. 황희가 웃으며 덧붙였다. 곱단이는 격식을 중시하는 입장이고 언년이는 실질을 중시하는 입장이니 두 사람의 생각이 모두 일리가 있소. 하지만 어쨌건 일이 되려면 한쪽을 택해야 하기에 시비를 가리는 게 옳지 않냐는 부인의 말씀도 일리가 있지요. 부인은 다시 웃었다. 곱단이와 언년이도 언제 싸웠냐는 듯 서로를 쳐다보며 입을 가리고 웃었다. 일화에서 보듯 황희는 사소한 일도 신중하게 판단하고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였다. 황희는 73년간 관직 생활을 했고 영의정만 18년을 재직했다. 그는 공직자로서의 능력을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자신을 관리한 청백리로 추앙받는 조선 왕조 500년 역사상 최고의 재산기였다. 젊은 시절 시골의 나이든 농부한테 배운 존중과 성찰의 자세 덕분이었을까?